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침의 매일경제 이상훈입니다. 먼저 오늘 아침 신문 일면 기사부터 바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일경제 일면 톱 기사, 서울 지역의 주택 공급에 관한 내용이 굵은 글씨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상암 DMC의 5천 가구 공급을 추진한다. 정부 서울시 추가 공급 방안입니다. 그리고 4대문 안에 용적률 1250% 검토. 이 정도면 굉장히 고층으로 뭔가 집을 지을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됩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 전월세 임대차 계약 기간을 2년 더하기 2년. 이 정도로 설정을 하고요. 인상률은 5% 이내다. 어제 이런 얘기도 나왔습니다. 부동산과 관련된 정책 방향, 그리고 구체적인 내용들 지금 매일 뭔가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은 서울신문 보겠습니다. 자, 역시 부동산과 관련된 내용이 여기 담겨 있는데요. 다 풀자니 강남 폭등이 걱정이 되고 일부만 풀자니 효과 자체가 없을까 걱정이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요. 도심의 고층 아파트, 고층 건물을 지을 수 있게 해주냐 마냐 이 문제입니다. 서울 35층 룰 딜레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도심 35층 층고 제한, 이거 해제 여부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논의가 있어요. 내용 좀 더 보면요. 역세권 용적률 완화만으로는 공급이 부족하다. 그래서 층고를 높이되 공공 물량을 확대하는 방안이 대안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높이 질 수 있게 해준다는 거죠. 일각에서는 소셜 믹스를 꺼리는 강남에선 통하지 않는다. 이른바 이제 임대주택과 일반 분양이 섞여 있는 뭐 이런 걸 말합니다. 공원 기반 시설 추가 확증 당근도 언급. 서울시 협의 중이다. 아직 정해진 건 없다. 높게 아파트를 지을 수 있게 해줄 것인가 말 것인가 그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이번엔 조선일보입니다. 자, 어제 국정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있었습니다. 야당 측에서 뭔가 새로운 거를 제시를 했습니다. 그 얘기가 여기 실려 있습니다. 야당, 박지원, 북한에 30억 달러 제공 이면 합의를 했다. 이렇게 뭔가 사본을 들고 나와서 주장을 했습니다. 청문회에서 박지원 후보자가 서명한 문서라면서 공개가 된 게 있어요. 지금 이게 뭐 명확하게 어떻게 된 건지는 아직은 모릅니다만 일단 어제 공개가 됐습니다. 2000년 남북 정상회담 대가로 특검서 밝혀졌던 5억 달러 외에 25억 달러 추가로 지원한 약속이다. 이렇게 얘기가 나온 겁니다. 그러자 박 후보자 서명한 적 없다. 처음엔 기억이 안 난다고 했어요. 그러다가 이후에 계속 질문이 나올 때 서명한 적 없다. 위조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꽤 어제 주목을 받은 사안입니다. 마지막으로 경향신문 보겠습니다. 검찰개혁위원회, 정확하게는 법무부 산하 법무검찰개혁위원회입니다. 어제 뭔가 권고안을 내놨습니다. 내용이 이렇습니다. 검찰총장 수사지휘권 없애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검찰총장이 지금 수사지휘권을 갖고 있죠. 검사들에 대해서. 그런데 없애라는 공고입니다. 그리고 대신에 고검장의 지휘권을 분산을 하고 이 고검장에 대해서 법무장관이 서면으로 지휘할 수 있게 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검찰 내부에서는 이러면은 정치 외풍이 거세질 텐데 이런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일명기사 짚어봤고요. 오늘도 네 분 패널 자리하셨습니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최경선 매일경제 논설위원 자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윤기찬 변호사 나오셨고요. 김정욱 동국대 외래 교수도 자리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양지열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다룰 주요 이슈들을 네 가지로 정리했습니다. 아침을 여는 키워드입니다. 화면 봐주시죠. 첫 번째 키워드, 철책 및 배수로입니다. 지금 탈북민 한 명이 월북을 했죠. 근데
모르고 있습니다. 아무도 모르는 상태에서 갔는데 그 과정을 뒤늦게 알아보니 철책 및 배수로를 이용한 것 같답니다. 이 철책은요, 첨단 장비라고 알려졌던 건데 그 첨단 장비 밑에 배수로가 뚫려 있었던 겁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요, 박지원 서명입니다. 방금 일면 기사에 뭔가 서류, 사본이 제시가 됐는데 거기에 서명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이 서명의 진위 여부가 새로운 공방,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세 번째 키워드는요, 소설 쓰시네. 역시 어제 국회에서 이런 장면이 있었어요. 뭔가 질문을 던졌는데 질문을 받으신 분이 얘기를 하는 상황에서 옆에 계신 분이 소설 쓰시네. 이런 반응을 보인 겁니다. 국회가 발칵했습니다. 마지막 키워드는요, 같은 편도 버렸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이야기입니다. 이 내용까지 오늘 다뤄보겠습니다. 자, 그럼 아침에 매일경제 본격적으로 출발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슈는요, 계속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군은 모르고 있었고요. 경찰은 뭔가 제보를 받았지만 놓쳤습니다. 제대로 대응을 못했다는 비판 피하기 어렵게 됐습니다. 그 얘기 해보겠습니다. 매일경제 기사입니다. 월북 조짐 있다. 결정적 제보에도 경찰은 34시간 지나서야 뒷북 조사를 했다는 겁니다. 여기 보면요, 이 탈북민 김모 씨의 재입국 과정이 날짜와 시간 순으로 정리가 되는데요. 제가 주요 내용만 좀 보겠습니다. 17일 오후 5시 인천 강화군 교동도로 이동을 했다. 그래서 뭐 주거지에서 식사를 했다. 이런 내용이 있고요. 그리고 다시 뭐 이동을 하는 모습이 있어요. 그리고 하루 그 다음날 18일 오전에, 그리고 오전과 오후 사이에 이 문제의 김 씨 지인이 경찰에 전화를 합니다. 월북 가능성이 있다고 신고를 하는 거죠. 제보가 들어갔어요. 그런데 뭐 별 조치는 없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뭐 경찰이 제보자 참고인 조사 뭐 쭉 하고 이어지지만 사실은 그 사이에 벌써 북한으로 넘어간 겁니다. 그리고 뒤늦게 구속영장도 청구를 해요. 이미 없습니다, 사람은. 저쪽으로 넘어갔습니다. 자, 이 상황입니다. 내용 보겠습니다. 탈북민 철책 및 배수로로 월북을 했다. 북한이 주장하고 있는 월북 전날인 18일에 탈북민 김 씨 지인이 경찰에 신고를 했어요. 이미 뭔가 좀 심상치 않다고 알려준 겁니다. 그러나 제대로 뭔가를 파악하지 못한 거죠. 5년간 탈북민 11명이 재월북을 한 것으로 나오고 있고요. 질병관리본부는 김 씨, 이 문제의 김 씨, 코로나 확진 아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이 감염 의심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게 혹시라도 거짓말 아닌가,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김 씨와 접촉했던 사람들을 조사해봤는데 거기도 별 문제가 없었어요. 그럼 북한의 주장은 과연 뭐냐 이거죠, 지금 그러면. 자, 관련 기사 하나 더 보겠습니다. 첨단 철책 자랑하더니 배수로 구멍 뚫렸다. 그러니까 앞선 기사는 경찰과 관련된 내용을 다뤘죠. 이번에는 군과 관련이 있어요. 이 철책은 군에서 관리하니까요. 자, 군, 탈북민, 강화도 철책 및 배수로 통해 헤엄쳐 월북했다. 이런 설명인데 해안 철책에 센서, 열상 감시 장비까지 설치했지만 있으면 뭐합니까? 그 밑은 뚫려 있었는데. 이렇게 된 겁니다, 상황이. 경찰 수사도 구멍, 월북 이틀 지나서야 뭐 구속영장 신청했다. 뭐 이런 얘기까지 담겨 있습니다. 자, 그럼 군 당국의 설명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리 군은 관계기관과 공조하에 해당 인원이 월북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위치를 강화도 일대에서 특정하였습니다. 또한 해당 인원을 특정할 수 있는 유기된 가방을 발견하고 확인하였으며 현재 정밀 조사 중에 있습니다. 월북 시기는 현재는 특정하고 있으나 추가적인 조사를 통해서 종합적인 평가를 좀 해봐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통과한 지점은 철책은 아니고 배수로로 확인했습니다. 추정하고 있고요. 거기에 대한 추정된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정밀 조사 중에 있습니다.
자, 탈북민 김 씨가 월북했다는 걸 알게 된 거는요. 북한 매체가 보도를 해서 알게 된 겁니다. 그럼요. 북한 매체가 만약에 보도를 안 했다면 그리고 북한도 파악하지 못했다면 우리는 모르고 있는 거죠. 최영선 의원님. 이 정도 상황이면 이전에도 이미 북한으로 월북을 했다, 뭐 내려왔다, 왔다 갔다 한 사람이 이미 전례가 있었는데 모르고 있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상식적이 아닐까요?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예. 지난해 아프리카 돼지 열병 사건 때 이미 예. 이런 불안이 있었습니다. 어. 뭐냐면은 다른 이 전염 경로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예. 북한에서 멧돼지라든지 이런 동물을 통해서 북한에서 남한으로 전염이 됐을 것이다. 이런 우려가 있었는데도 그는 아니라고 했어요. 그런데 예. 다른 경로가 없으니까 당연히 북한에서 왔을 거다. 그런데 예. 이게 연천 파주 해가지고 사실은 이 바다를 통해서 내려온 것뿐만 아니라 예. 파주 이쪽은 철책선을 통과하지 않고서는 예. 멧돼지가 넘어올 수 없는 거거든요. 예. 그렇게 본다면 사실은 이번 같은 경우에는 바다를 통한 거기 때문에 예. 사실은 앞서도 이제 앵커께서 설명하셨다시피 철책선은 굉장히 센서가 있어가지고 예. 잘 돼 있다고 합니다. 잘 돼 있는데 예. 바로바로 파악할 수 있는데 배수로라든지 이런 쪽을 이용을 하면은 어쩔 수 없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예. 아프리카 돼지 열병 같은 경우에는 또 파주에도 넘어왔기 때문에 과연 군의 말을 믿을 수 있는가 하는 합리적 의심을 할 수 있고 더구나 돼지가 무슨 멧돼지 같은 경우에는 말도 못하고 예. 남북한의 군사시설도 꿰뚫어 보지 못하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사람이 마음 먹고 남북한의 군사시설을 꿰뚫어 보는 상태에서 예. 작심하고 건너려고 한다면은 예. 돼지가 건너는 길을 못 건너겠느냐 아. 이런 의심을 당연히 국민들은 하게 되고 예. 그에 따른 이제 안보 불안을 갖게 되는 거죠. 김종혁 교수님. 네. 사실 좀 이번 사안만 놓고 봐도 참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요. 그런데 과거에 과연 이런 일들이 있었는가는 아직 모릅니다만 추측을 하게 합니다. 자꾸만 의심을 하게 하고요. 그러니까 뭐 영화에서나 막 나왔던 내용들인데요. 장대로 예. 막 넘어가고 이런 일이 나오긴 하지만 예. 이런 일이 벌어질지 생각을 못했었지만 저는 이제 이 문제가 왜 쉬운 문제가 아니냐면 예. 목숨을 거는 문제거든요. 이게 무슨 뭐 어디 뭐 다른 동네 가는 게 아니라 예. 남북을 오가는 문제이기 때문에 목숨을 걸어야 되는 문제가 분명히 있고 예. 또 군에서 얘기하고 있는 과학과 경계 시스템 같은 경우는 넘어가기가 어려운데 예. 또 그 배수로 아래 같은 경우도 철망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 철망이 손실이 됐을 때 망실이 됐을 때는 넘어갈 수 있다고 얘기하는 상황이 많기 때문에 예. 저는 저런 사실들이 자주 벌어지지는 않았겠지만 예. 저도 저런 허점들을 파악하지 못했다고 하는 측면에서 상당히 큰 문제가 많은 거고 특히 군 경계와 관련돼서 상당히 큰 문제가 많은 거죠. 근데 또 하나 더 중요한 문제는 소위 이제 그러니까 탈북민들이 예. 한국을 떠나고자 하는 생각들을 많이 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남한 생활에 적응을 되게 하지 못하거나 사회적 차별을 당한다는 생각들을 상당히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근데 그런 상황이 많으니까 대부분 아니면 한국을 떠나는 방법들은 이제 북한으로 가는 게 아니라 이제 해외로 나가는 방법이 예. 있거나 아니면 극단적으로 이번 같은 경우는 성폭행이라는 사실들이 있었다고 얘기하니까 예. 북한으로 넘어가는 극단적 선택을 한 거는 사실이지만 저는 이런 우리 사회의 탈북민에 대한 어떤 이런 태도와 상황 자체가 이런 유인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 여지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예. 저는 이런 부분들도 많이 좀 개선을 해야 될 것 같고 또 하나는 말씀하셨듯이 이런 허점들, 경계 허점들도 잘 막아내서 앞으로 좀 그런 문제들이 생기지 않게 많은 국민들이 얼마나 많이 이거 걱정을 하겠습니까? 이런 상황을 보면서 예. 저는 이런 좀 제도적 개선들이 빨리 시급히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요 매일경제 기사 좀 다시 볼까요? 첫 번째로 봤던 기사 보겠습니다. 요 아랫부분이에요, 지금. 우리 질병관리본부, 이거 굉장한 신뢰를 얻고 있는 우리 국가기관입니다. 근데 설명이 일단 김 씨는 코로나 확진 아니라는 설명이 나왔고요. 접촉자도 조사해보니까 아닌 걸로 나왔어요. 근데 북한은 감염이 의심된다고 지금 주장을 하고 보도까지 나왔습니다. 김종욱 교수님, 이거 좀 상황이 묘하지 않습니까? 이거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제가 볼 때는 북한 상황에서는 예, 제가 볼 때 이제 북한은 지금 코로나19 환자가 없다고 얘기를 하는데 예. 제가 볼 때 없기는 어려울 거예요. 왜냐하면 북중 교역이 줄어졌다고 하더라도 예. 교역을 하지 않게 되면 북한 경제가 잘 돌아가지 않는 상황입니다. 예. 그렇다면 북중 이런 라인을 통해서 상당 부분 코로나19가 유입됐을 가능성이 높고요. 지금 근데 그걸 거의 전 세계 모든 국가에서 지금 확진자가 근데 나오고 그걸 외부에 밝히지 않았겠죠. 하지만 예. 내부에는 그것이 만약에 있었다고 얘기한다면 상당히 회자가 됐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이런 상황에서 저런 도주, 그러니까 그 월북을 한 거죠. 이 예. 월북자에게 코로나19 확진의 어떤 원인자로 얘기를 하게 된다면 예.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는 그 원인 자체가 내부에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남쪽에서 온 탈북자들로 원인을 넘길 수 있는 북한 측면이 있고요. 입장에서
우리 잘못이 아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 예,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예. 만약에 뭐 남쪽에 있는 코로나 질병관리본부가 훨씬 더 잘하지 않겠어요? 예. 그러니까 이게 뭐 옆으로 확산이 안 됐다고 얘기하는데 예. 그 사람이 넘어갔는데 거기서 확산했다고 보기는 어려운 측면이 꽤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런 측면에서는 북한에서 벌어지고 있는 코로나19 확진에 대한 예. 하나의 예를 들면 원인을 갖다가 이쪽에다 전가하기 위한 어떤 나름대로의 북한 측의 전술적 방침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뭔가 약간 빌미 같은 네네. 약간 좀 느낌이 드네요. 이 내용은요. 자, 탈북민과 관련된 기사도 오늘 좀 꽤 많이 실려 있는데요. 보겠습니다. 다음 기사입니다. 경찰의 탈북민 관리 문제 있으면 전화하라는 정도다.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적극적으로 움직이지 않는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5년간 보호 대상인데요. 담당관 1명당 30명꼴로 관리를 하고 있답니다. 그럼 이게 관리하기가 어렵다는 뜻이 되죠. 너무 많다는 거죠. 탈북민 몰린 경찰서는 인력 부족 이런 호소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다음 기사 또 보겠습니다. 탈북민 3만 명 행정력의 한계다. 남한에서 큰돈 벌어 월북, 뭐 한탕주의 이런 얘기도 있답니다. 그럼 뭐예요? 탈북을 해서 여기서 돈을 벌어서 다시 북한으로 간다. 뭐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규모가 커져 부적응, 비행 속출하는데 사회 인식은 귀순용사 시절에 머물러 있다. 과거의 귀순용사로 바라보는 이 시각 그대로 멈춰 있다는 거죠. 5년간 재입국 사례 30건 정도에 달할 듯하다. 이렇게 또 다루고 있습니다. 자, 그럼요. 어제 통일부가 이와 관련해서 몇 가지 설명들이 좀 있었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탈북자가 대한민국에 입국한 이후에 우리 일반 국민과 마찬가지로 해외 출국 시에 신고 의무가 없어서 정확하게 탈북자들의 소재지를 파악하는 데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최근 5년간 북한의 보도 등을 통해서 확인된 탈북자의 재입국자는 총 11명입니다. 15년에 3명이 있었고요. 16년에 4명, 그리고 17년에 4명 등으로 총 11명이며 올해 지금 요거는 현재 진행 중에 있다고 확인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방금 통일부 당국자 설명을 들어보셨다시피 그러니까 월북, 탈북민 중에서 다시 북한으로 돌아가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숫자상으로 지금 나오고 있죠. 윤국찬 변호사, 무엇이 문제일까요? 저는 이 북한 이탈 주민 그 보호정착법이 있는데요. 예. 지금의 그 행정 당국의 입장은 예. 감시가 아니고 아마 보호 측면일 거예요. 예. 그래서 해당 그 신변보호 담당 경찰관이 할 수 있는 것이 체크하는 선이 아니고 보호 요청이 있을 경우에 뭐 민원을 들어주거나 안내해주거나 하는 역할이 주인 것 같아요. 제가 경험해 본 바에 따르면. 예. 저는 그 방향이 틀렸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지금 입장에서 감시를 할 만한 특별한 이유는 없을 것 같고 지금 이 사안 같은 경우에는 범죄 혐의자의 밀항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렇죠. 지금 범죄 혐의를 받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여기. 국외로 뭐 정상적인 출국 절차를 통해서 나갈 수 없기 때문에 본인이 예. 이렇게 인식했겠죠. 예. 그렇기 때문에 아마 밀항이라는 절차를 거친 것 같은데 이거 갖고 탈북자 전반적인 관리 체계에 문제가 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다만 지금 탈북자에 대한 그 지원책이 상당히 과도한 건 맞아요. 법률상 그렇게 돼 있습니다. 예. 근데 실제 법률상 그렇게 돼 있는데 예. 실제 북한 이탈 주민이 느끼는 보호 지원책은 좀 낮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 현실과 법률을 좀 일치시킬 필요가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탈 주민법 보면 물론 거기 구체적인 절차로 뒷받침돼야 되는 거지만 예. 상당히 많은 수의 지원책이 있어요. 뭐 학교, 그다음에 예, 의료보험, 생활, 취업 지원, 사회 적응 훈련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법상으로 여러 가지 배려와 혜택을 주고 있다는 그렇죠. 거죠. 통일부가 주관부서인데 예. 그렇게 하도록 돼 있단 말이죠. 예. 근데 그것이 구체적인 절차로 구현되는 것은 옛날에 비추어 볼 때 좀 많이 적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 이탈 주민이 볼 때는 옛날에는 이렇게 대접을 하다가 최근에는 왜 이렇게 대접이 낮아졌냐라고 또는 법에는 이렇게 돼 있는데 왜 그 법대로 안 해주냐라고 이렇게 불만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
법을 현실에 맞추든지 예. 현실을 법에 맞추든지 둘 중에 하나 해야 되는데 제 생각은 법을 현실에 맞추는 게 맞다. 이미 3만 명 이상이 늘어났기 때문에 예. 북한 이탈 주민이 특별한 대우, 그러니까 여기서 특별한 대우는 저희가 지원하지 말자는 의미가 아니고 예. 과거의 시각으로 지원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아. 이미 와서 적응 잘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예. 제가 이제 북한 이탈 주민 상담을 오랫동안 해왔는데 예. 많은 부분이 적응을 잘하고 계세요. 어. 그러니까 일부 부적응자 이런 분들은 사실은 이제 또 다른 체계로 포섭을 해서 그분들은 사회 적응을 유도하면 되는 것이고 약간 현실화할 필요가 있지 않나 예.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자, 양지열 변호사. 뭐 이번 사례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특수한 케이스도 있어요. 지금 성폭행 혐의를 받는 상태에서 뭔가 정리해서 돈을 가지고 북한으로 넘어갔다. 뭐 이런 상황이 좀 정황들이 설명되고 있는데 특수한 케이스도 있지만 그래도 뭔가 뚫린 지점, 놓치고 있는 점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지금요. 그 숫자가 3만 명으로 늘어났다는 얘기는 아까 잠깐 이제 보건처가 숫자와 비교를 해서 보여주기도 했습니다만 예. 이제 관리가 됐든 보호가 됐든지 간에 한계를 넘었었다라고 봐야겠죠. 그러면 뭔가 그리고 또 이제 3만 명 정도가 되면 사실 올해 국회에는 뭐 북한 출신 국회의원까지 나올 정도의 예. 상황이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부분들이 불편함을 느끼는, 그러니까 뭐 감시나 이런 어떤 생각을 하지 않으면서도 예. 추가적으로 그분들이 어떻게 보면 그분들 나름대로의 일종의 그 별도의 어떤 시스템을 좀 갖춰서 좀 특별하게 좀 관리를 할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이건 가정입니다만 지금 같은 경우는 일반 경찰분들이 그냥 신변보호 담당을 다른 업무와 같이 병행하면서 하고 있거든요. 아. 근데 북한에서 오신 분들의 그 어떤 내면을 훨씬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예를 들어 특채 경찰 같은 경우를 생각을 해보셔서 탈북민 출신들 중에서는 어린 나이에 와서 한국에서 또 자랐던 그런 경우들도 그렇죠. 있거든요. 지금은 그런 사람들 대상으로 해서 뽑는다든가 하면 예. 아무래도 적은 숫자라고 할지라도 효율적으로 내부에서 뭐가 필요 없고 요즘 그쪽에서 어떤 문제들이 일어나고 있고 예. 그런 것들을 좀 더 잘 이해하면서 접근할 수도 있고 서로 양쪽 입장에서 더 좋지 않을까. 이건 뭐 그냥 순전히 가정입니다. 사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통일부가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미 우리 사회에 들어와서 정착을 하고 계신 많은 탈북민들이 계세요. 그렇지만 그중에는 적응을 못하신 분도 있고 어려움에 처하신 분도 있을 겁니다. 이런 분들에 대한 문제, 이번에 이 사안을 계기로 많은 분들이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